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이네요. 근데 이게 공부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중국에 보면 모소대나무라고 있더라고요. 모소대나무. 모죽이라고 하는데, 이 모수대나무, 우리나라에도 뭐 일부 있답니다.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땅 속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5년째 되면 5년부터 이제 하루에 1m씩 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땅 속으로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가슴 속에서는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5바퀴나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하게 되고요. 시험은 10월 달에 봅니다. 그게 단계별로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 하고 또 두 번째 들을 때, 세 번째 들을 때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만 빠지지 않고 다 듣는다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했던 내용 먼저 복습을 잠깐만 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이 10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일반 중개계약,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 10번에 맨 밑에 물가 수준이라고 있었습니다.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는데 보존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5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 해마다 출제됩니다. 전속, 전적으로 속했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일단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리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비공개 요청한 정보와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난주 한 게 거의 10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출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해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상호 간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부가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민법에서는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2문제입니다. 개인은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을.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 11번에 보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해서 금지행위 반드시 출제되고요. 3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에서 시험에 2문제 출제가 됩니다. 중개보수가 작년 10월 17일 날 개정된 게, 옛날에는 주택의 경우 매매는 0.9%였는데 지금은 0.7% 범위 내에서, 임대차는 옛날에 0.8이었는데 지금은 0.6% 범위 내에서 15억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따라서 2문제, 3문제
5문제, 6, 7, 8, 9 약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9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이.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이 교육에서 반드시 한 문제, 포상금 반드시 한 문제, 협회에서 한 문제 하면 3문제, 그리고 행정벌이 한 문제, 행정처분이 한 문제, 2문제씩 각각 해서 4문제입니다. 4문제, 6, 7,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자, 교육제도 오늘 할 겁니다. 5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5개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대상 오늘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포상금 작년 시험에 32회 때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 해서 각각 한 문제씩 해서 지금 프린터 내드린 거 그게 2문제 나왔다고요. 포상금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32회 때 포상금 비교정리라고 있죠. 프린터. 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도 28번에 간략하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 최고 많이 나올 때 3문제 출제 안 된 적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행정처분, 행정벌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 다른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행정벌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밖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과목에는 징역, 벌금 뭐 이런 거 출제 거의 안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4문제가 출제됩니다. 지도감독이 행정처분하고 벌칙을 합해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교육제도 지금 이건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 53번에 있습니다. 프린터 내드린 거 53번에 있고요. 자, 우리 교과서는 214페이지 15, 16 이걸 토탈 같이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제도가 4개인데 뒤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매수신청 대리에서도 실무교육제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교육제도가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교육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 5개 교육제도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뒤에 그 516페이지 이 맨 뒤쪽에 있거든요. 매수신청 대리도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교육제도 5개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보고 다시 교과서 찾아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제도 5개 비교하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프린터 53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 2개는 사후 교육이고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요. 가운데 3개는 사전 교육입니다.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이고 가운데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자, 교육 실시권자인데 시험에 만약 5개 교육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것은 하면 뭘까요? 5개 중에서 표 보고 맞춰보시라고요. 5개 교육 중에서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인데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고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상자는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공짜로 하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돈까지 받으면 더 안 받으려고 하겠죠?
나머지 교육은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공짜로 받는 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자,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이 전부 다 위탁이 가능한데요. 연수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기업 X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입니다. 교육 대상자.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라는 것은 사전교육이라는 이야기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소속공개사 될 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자 미리 받아야 된다. 사전교육이다. 근무하기 전에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고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만 받고요. 자격증 없는 임원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진도와 상관없이 우리 교과서 521페이지 펴보세요. 521페이지의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있습니다. 521페이지 맨 밑에서 10번째 줄 양가로 4번 첫 번째 줄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 가로 안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안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밑줄 치놓으세요. 교과서 521페이지 맨 밑에서 10번째 줄 찾았죠? 지금 진도하고 상관없지만 어차피 비교해놓은 게 좋겠죠? 나중에 봐야 되니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데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다 받는다고요. 자격증 있든 없든.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있는 임원만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수신청들이 어차피 본 거 이거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다는 거 522페이지 우리 교과서 522 교과서 522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기업, 대학, 전문대, 부동산 관련 학과, 공인중개사 협회 니은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X 적어놓으라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X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다고요. 522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기역 니은 즉 우리 중개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위탁할 수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다고요. 공부하는 요령이 과목마다 비슷비슷한 걸 비교해야 돼요. 논문을 쓰든지 객관식을 보든 주관식 사법고시 시험 문제를 보니까 답은 모르겠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임차권과 전세권에 대하여 비교해서 논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건이잖아요. 그럼 물건과 채권의 특징 이런 걸 뭐 적으면 되겠죠. 답은 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모든 건 다. 그래서 이게 비슷비슷하면서 조금 다르니까 비교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교육 내용인데 교육 내용도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실무교육은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연수교육의 내용은 법률 지식이다. 실무교육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자, 실무교육이라는 건 초보자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공부해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법 바뀐 걸 설명해야 됩니다. 법이 거의 해마다 바뀌죠. 특히 세법 같은 거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윤리는 똑같습니다. 교육 내용에 지급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5개 중에서 지급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매수 신청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급윤리. 지급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그 표, 우리 표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거 53번 여기에 있어요. 53번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여기 우리 프린터 지금 53번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 적어 놓은 거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없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지급윤리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교육시간인데요. 프린트 53번. 자, 그러면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뭡니까? 그 53번 표 보고 답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 뭐 있냐고요. 5개 교육 중에서. 그렇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시간이 전부 시험에 다 출제됐었습니다.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이 중개실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가장 긴 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전교육, 가운데 있는 이 사전교육은 교육한다고 통보 안 해줍니다. 알아서 찾아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교육한다고 알려줍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런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10일 전까지. 이게 왜 10일인지 왜 2개월인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죠? 숫자는 사실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2개월인지 3개월도 아니고 그렇게 규칙을 정한 겁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2년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하는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주는데 나머지 사전교육은 안 알려준다. 교육 언제 하는지.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왜 안 알려주냐 하면 사전교육은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도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할 것 같으면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죠. 그럼 누가 개업할지 모르니까 교육한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받으면 그 찌라시 하나 줍니다. 그 실무교육하는 장소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지금 서울 같으면 동국대, 건국대, 한양대학교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그 학교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따로 통지는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 5개 중에서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처벌 안 하고요. 나머지 사전교육은 교육을 안 받아도 처벌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이 사전교육을 안 받으면은, 미리 안 받으면은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죠. 개업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업하거나 취직할 사람은 알아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다시 교육제도를 다 했습니다. 비교해서 다 했는데요. 조금만 더 교과서를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인가요? 214? 214에 있는데 214, 15, 16, 216
217페이지 메뉴에 교육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 지침. 다른 건 다 했고요. 216페이지 맨 밑에 교육 지침인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네, 그 지침에 들어가야 될 내용 217페이지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교육 그 강사의 자격 5번 수강료가 출제됐어요. 수강료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이거 실무교육도 평가를 해가지고 60점 이상 받아야 수료증 줍니다. 그리고 수강료 다 받는다고 했고요. 공짜로 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 해서 수강료 밑줄 치놓으세요. 공짜로 하는 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 그 양가로 3번 교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6페이지 양가로 2번에 교육 공고 통지 며칠 전까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10일 동그라미 놓으시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칠판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17페이지 업무 위탁입니다. 217페이지 업무 위탁. 자, 교육 위탁입니다. 교육의 경우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전문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대학 전문대,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이런 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세 군데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여기는 대학 전문대학 X입니다. 대학 전문대학 X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게 매수 신청 대리. 조금 전에 교과서에서도 찾아봤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이런 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협회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두 군데만 가능하고요. 공기업, 아까 우리 프린트 53번에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X라고 돼 있었죠? 준정부기관 X,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다고요. 중개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고요. 대학 전문대학 X. 217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거기에 3번 시험 업무 위탁에 대학 전문대 X 적어놓으라고요. 대학 전문대 X 218페이지 3번 기본서 교과서 213페이지 218페이지 3번 시험 업무의 위탁에는 대학 전문대학은 안 된다고요. 여기 칠판에 있잖아요. 대학 전문대는 안 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업무는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한 때는 218페이지 교과서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교과서 218페이지 메뉴에 그 교육 수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입니다. 예,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218페이지 위에 수탁기관, 즉 수탁기관, 교육을 실시하는 수탁기관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강사 요건인데요. 우리 교과서 218페이지 메뉴에는 동그라미 기역에 있네요. 기역. 저는 1번 해놨는데요. 박사학위 소지자, 그 다음에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 숫자만 밑줄 좀 치놓으세요. 7급, 6개월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강의실 면적은 강의실 면적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우리 교과서 218페이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강의실 면적 밑줄 치시고요.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인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자, 그러면 강사 중에서 경력이 가장 짧아도 되는 게 뭡니까? 박사 학위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7급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험자고요. 네, 시험에 이 강사 요건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면적은 50제곱미터 출제됐습니다. 자,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 게 오늘 이번 시간에 교육제도와 이 포상금제도 무조건 출제됩니다. 오늘 포상금 비교 정리하는 프린터 내드렸고요. 또 원래 내드렸던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7가지입니다. 7가지. 무부양, 광시, 공시. 무부양,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7가지입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자, 우리 칠판에 적어놓은 게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1번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럼 부가 그 집 부정한 망보로 등록을 한 자,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오늘 프린트도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도 있고 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8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지금 219페이지 밑에 박스에 있잖아요.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으니까 뭘 봐야 될지 지금 헷갈릴 텐데요.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자, 그 다음에 광시공시. 자, 광시공시인데 광이 뭐냐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자,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21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금지 미엄, 박스 미엄에 보면 금지 행위 중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돼 있죠. 이 세 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그래서 우리 프린트 28번에도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3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했는데 그게 시공시라고요. 시공시. 시공시가 뭐냐면 앞에 금지 행위 할 때 했습니다. 시공시가 누구든지가 아니고 이게는 앞에 시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시입니다. 시공시. 공이 뭐냐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시공.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친목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왕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시공시. 이 3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 공시. 같이 무부양, 광시, 공시. 시작. 크게 무부양, 광시, 공시. 시작.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 7가지입니다. 오늘 포상금 비교 정리 따로 프린트 내드리고 또 옛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8번에도 있습니다. 이 7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투기조장하거나 또는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아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무부양, 광시, 공시. 이 7가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219페이지 그 박스에 미엄, 금지행위 중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한 자 밑에다가 시공시 적어놔요. 시공시. 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한 자가 시공시라고요.
자,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자,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이라고 했으면 국가기관에서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포상금은 10명이 온다고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닙니다. 다 합해서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이라고 하면 친구 10명 데리고 가면 각각 5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받겠죠? 그래서 10명이 동시에 가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등하게 배분. 여기 있잖아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왜냐하면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국가에서는 50만 원이 끝이지 더 주진 않는다고요. 여러 명이 가도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2건 이상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줍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만.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달 전에 포상금 신청하고 또 한 달 후에 신청하고 또 한 달 후에 신청하고 계속 신청하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한다. X.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각각 지급한다. X.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돈 절대로 초과해서 안 줍니다. 50만 원이라고 했으면 무조건 한 건에 50만 원이면 여러 명이 와도 50만 원 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신고 접수가 여러 건이 됐으면 맨 먼저 접수한 사람만 포상금 준다고요.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100분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분 50. 오늘 뒤에 문제에 보면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X입니다.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다고요. 전부는 안 되고 최고 많이 보조해 주더라도 얼마요? 50%. 50% 2분의 1 100분 50 같은 말이죠. 우리 프린터 그 핵심, 그냥 아무 말 없이 프린터라고 하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입니다. 2장짜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 맨 마지막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는데 거기 2분의 1에 동그라미 10번, 2분의 1에 동그라미 10번 보니까 포상금이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 보조하죠. 50%나 2분의 1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에 10번에 있습니다. 밑줄 지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입니다. 발각된 후가 아니라 발각되기 전. 발각된 후에 신고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3개도 포상금 주니까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되겠죠?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판사가 무죄 선고하면 포상금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틀리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 못 받는다. 답은 네, 받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소제기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하는 걸 공소제기라고 그래요. 검사가 재판에 회부만 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선고유예를 해도 벌금을 선고해도 다 포상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 안 하는 거죠. 이 2개만 포상금 받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데요.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이게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거는 이제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공소제기라는 건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공소제기하고 기소라는 말하고 거의 같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소송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키는 걸 유예하니까 재판에 회부 안 하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그러나 제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포상금 받습니다. 자,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는데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포상금을 받지만 직접 돈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된다고요.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지만 그러면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1월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월 이내에 대신에 시험에 2월 이내에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무슨 스파이를 양성하나 싶었는데 이게 바로 포상금 제도가 파파라치 제도 몰래 신고하고 돈 받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오늘 프린트 같이 내드렸잖아요. 있고 또 예를 들면 주택법에서도 불법 전매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고요. 각 법마다 굉장히 많다고요, 포상금이. 그래서 뭐 조직적으로 심지어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까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작년에 시험에 2문제 출제됐습니다. 222페이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있는데 응시 수수료 1번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이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우리 프린터 52번에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입니다. 시도조례입니다.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는 요건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여러분들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주잖아요. 분실해서 재교부 신청할 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프린터는 보면은 거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는 보면 52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8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 앞에서 했습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제도할 때 첫 번째 주에. 자, 그 다음에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지금 예를 들면 시험 업무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했죠. 그런 경우에는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 19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오늘 9번까지 했습니다. 19개 중에서 이미 9개를 했습니다. 수수료 내는 거. 그러면 수수료 내는 거 아닌 게 뭐가 있어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인장등록 이런 거는 수수료 낸다는 말 없죠? 인장등록할 때도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하고 업무 위탁하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포상금 한 문제, 교육제도 한 문제 해서 시험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협회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223페이지를 보면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이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라는 게 뭐냐면, 고유 식별 정보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그 실무교육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고유 식별번호라고 하는데요. 고유 식별번호는 법령에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을 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십시오. 225페이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회사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이, 저는 아까 델자라고 했잖아요. 델자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라고 했죠. 대리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고요. 5번 등록관청이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2개월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된다. 2개월이 아니고 10일. 연수교육이 2개월이었죠. 연수교육이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3번인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이게 무부양, 광시, 공시, 같이 시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무부양, 광시, 공시. 오늘 포상금 비교정리 프린터 내드렸고요.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답은 4번이죠. 이중소속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옳은 것은 고용신고 수수료 내란 말 없고요. 등록신청 시군구조례고요. 자격증을 띠거 처음 교부할 때 수수료 안 낸다 했죠. 재교부할 때 수수료 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시군구조례. 그 다음에 미험에 중개사무소의 휴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수수료 안 낸다고 했죠. 인장 등록도 수수료 안 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이게 기출문제를 자꾸 보는 거는 기출문제 패턴을 알아야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모든 과목은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80점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교육제도, 포상금 한 문제씩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수료, 업무위탁은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업무위탁을 정리하면, 업무위탁은 실무교육은 어디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실무교육은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할 수 있는데,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협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OX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